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취임을 한 날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를 반기기라도 한다는 듯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달러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새로운 이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폴카닷 같은 경우는 잘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따끈따끈한 소식들 오늘도 한 번씩 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본의 비트뱅크가 얼마 전에 엔진 코인을 상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퀀텀을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쪽과 활발하게 이제 사업을 펼치면서 높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퀀텀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니네들도 일본이랑 좀 일 좀 해봐라. 그러면 상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그 다음에는 전세계 최초의 스포츠 분야 토큰화 프로젝트인 칠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축구팀 관련된 토큰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F1 이 그랑프리 팀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서 최근에 잘나가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INJ가 이번에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인 토모 그리고 램프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었고요. 이를 통해서 INJ는 램프 디파이와 토모 체인 간의 크로스 체인 파생 상품 스테이킹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야동 사이트죠. 폰허브에서 최근에 불법 자료가 이 사이트에서 올려져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러자 폰허브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 결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부터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받았었죠. 이제 트론이 가장 먼저 여기에 포함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트론을 한때 야동코인이라고 사람들이 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알트코인들, 리플, XRP, 바이낸스, BNB, 도지코인, USDC 스테이블코인을 추가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듯이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엄포를 놔버리면은, 그리고 페이팔이 엄포를 놔버리면은 일단 업체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수단이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로 드는 것이 야동 사이트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 암호화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활용 사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 이 야동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홀더들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엔 비트파이넥스가 드디어 뉴욕 검찰청에 서류 제출을 거의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주대에 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테더를 찍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테더의 담보량을 보면은 달러 외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USDT 테더를 베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파이넥스나 아이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테더로 거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미국의 한 도시, 한 주에서 테더를 잡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두고 깽판을 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 미국이 아직 강대하긴 강대한가 봅니다. 물론 이 미국 사업자들과 테더 간의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조사할 명분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무슨 권리로 이 테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를 잡들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AMB 크립토에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이더리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 벌써 비트코인을 앞질렀으며 이전 고점을 터치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강세로 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가격의 영향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이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 확장성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달 29일 예정된 37억 달러에 달하는 옵션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41,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파생상품 거래량보다 많은 점도 1월 말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1월 말쯤 해가지고 이더리움도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CME 이더리움 선물시장이 2021년 2월 8일날 개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뒤처질 것이다 라고 속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명 경제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CME에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더리움 선물시장이 출시되게 된다면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잠재적인 큰 희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 그들이 SEC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의 한 부분에는 이런 글귀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펀드 같은 경우 비트코인 기반 선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도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지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가지하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은 귀 속에다 대고 소곤소곤 거리면서 비트코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자, 물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활짝 열어놨고 블랙락마저도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 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당연히 아니죠. 이 중남미 같은 경우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중남미 인구의 31%가 비트코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번 설문조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 거주하는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요. 사람들은 부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지금 같은 경제 불안 시기에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들이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알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의 매력에 쏙 빠져들 텐데 아직까지는 몰라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이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금도 인기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털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최근에 월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및 테슬라 주식은 거품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헤쳐먹기는 지들이 다 헤쳐먹으면서 무슨 거품 타령을 하고 있는지. 자, 아무튼 이번에 독일계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월가 전문가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망한다 하더니 아직도 안 망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거품이 가장 심한 분야로는 비트코인이 꼽혔다고 합니다. 거품 정도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의 거품 정도가 10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측하기를 향후 12개월 내에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거품이 꼈다라는 말은 저는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돈 찍은 거를 대비를 시켜보면 절대로 거품이 아니죠. 더욱이 반감기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너무 빨리 올라온 감은 있긴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기사와는 달리 비트코인의 완연한 상승장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참고만 하면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고래지갑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하고 그 부분이야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서머캡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서머캡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을 추적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지표의 수치가 16 이상이 되면 가격이 폭등해서 버블 국면의 시작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6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비트코인의 서머캡 수치는 몇이냐?
최근에 20을 찍고 17.5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60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60 근처에 가면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2017년도 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처음으로 찍었을 때 같은 경우는 혹은 2만 달러 근처까지 갔었을 때는 이 썰모캡 수치가 60보다는 아래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한 이제 50 정도 근처까지 갔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1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고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상승세 가운데 변동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결국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고요.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댄 타피에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가격은 장기적인 변동폭의 최저치에 가까운 만큼 계속 홀딩을 하는 것, 존버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설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한 번꼴로 비트코인을 깡소주 흔들듯이 흔들어가지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번 떨어질 때마다 좀 저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올라갈 법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갈 법 하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방법을 세력들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밑에 있는 이 추세선에 맞을 때마다 사서 쭉쭉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삼각 수렴의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횡보를 거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펌핑을 돌아가면서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이 분석가 크립토 제레마이아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드라는 유명 분석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봐라,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올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보시다시피 변동성 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미국 증시와 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바이든 정부를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오늘도 토마토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오징어 뒷다리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